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2016 수능 특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로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요. 내가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빨리 손에 잡고 싶은데 이렇게 조급해하고 갈구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대요. 그런데 거꾸로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굳이 내가 쫓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합격을 염려하고 애원하는 대신에 정말 도도하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는 실력 갖추셔서 합격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제 추론 유형을 이어 공부할 겁니다. 자,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문장은 흘려 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읽고 나서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었고요. 한 문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흘러가는가라는 걸 우리가 읽기 위한 연습을 꾸준히 했었죠. 자, 오늘도 같은 요령으로 문제를 쭉 접근해 볼 겁니다. 여러분 문제 미리 풀어보고 오셨나요? 오늘 수업은 반드시 예습하고 오셔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고 평상시보다 더 집중하시고 자, 저랑 첫 번째 지문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었어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어필이니까 호소력이죠. 자, 일단 컴마는 괄호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makes it the ideal transmitter. 그것을, 즉 여기선 스포츠겠네요. 스포츠를 이상적인 전달자로 만든답니다. 자, 무엇의 전달자인가요? 환경에 관한 메시지의 이상적 전달자로 만든대요. 일단 번역은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짚어봅시다. 아, 스포츠는 뭐가 있구나. 보편적인 매력이 있구나. 스포츠 우리 말 안 통해도요. 뭐 공 하나 있으면 미국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농구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스포츠는 이런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다고요. 자, 이것 때문에요. 스포츠가 아주 이상적인 전달자라는 얘기는 이 역할엔 딱이라는 거죠. 무슨 역할엔 딱이라는 겁니까? 환경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스포츠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와 더불어서요? Inherent link라고 하면 내재적인 관련성이죠. 그 health니까 건강과 복지와의 내재적 관련성과 더불어서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스포츠라는 건 애초에 왜 태어났어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건강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건 원래 내재적으로 원래 타고나기를 건강 복지와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맞다. 스포츠는 어딜 가나 보편적으로 호소력을 갖지. 스포츠라는 거는 건강, 복지 이런 것과도 관련이 깊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스포츠가 진짜 딱이겠구나. 이런 내용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잡자면 뭡니까? 스포츠인데 스포츠가 뭐더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더라. 이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자, 해석만 다시 한번 갑시다. 스포츠의 보편적인 호소력은 그것의 내재적인 그 연관성과 더불어서요. 건강복지에 대한 내재적 연관성과 더불어서 스포츠를 환경에 대한 메시지의 이상적인 전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번 문장을 봤더니 We are already accustomed to hearing messages 라고 해서 여러분 be accustomed to 뒤에 ing를 쓰면 무엇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미 메시지를 듣는 것에 익숙해요. 자, 무엇에 대한 메시지인가요? National pride니까 어떤 국가적인 자부심과 그리고 fair play, 공정한 경기에 대한 메시지를 through sport, 스포츠를 통해서 듣는 것에 이미 익숙하답니다. 일단 번역은 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왜 한 걸까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이, 무슨 스포츠로 메시지를 전달해. 스포츠로 무슨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필자가 미리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로 메시지 전달하는 거 이미 우리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컵 같은 거 할 땐 다 애국자 되잖아요. 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자부심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스포츠 하면 페어플레이죠. 이것도 역시 스포츠가 전달하는 메시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은 크게 중요한
유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는 역할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요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적인 자부심이라든지 페어플레이와 관한 메시지를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기까지 아직 주된 내용은 스포츠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더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뒤로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포츠, 그리고 in particular, 특히나 the sporting event니까 이거 스포츠 경기거든요. 스포츠 경기 산업은요, now represents the front line. 이제 최전선을 상징한대요. 자, 무엇에 대한 최전선인가요?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mpaigns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의 최전선을 이제 상징한답니다. 역시 번역은 됐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이 뭔지 아세요?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뒷산에 나무가 100그루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살아생전에 그냥 100그루를 마구잡이로 다 쓰고 죽었어요. 자, 그럼 저의 다음 세대는 쓸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만큼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환경에 대한 메시지라고 표현한 것이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 이라고 표현이 바뀐 거고요. 앞에서는 이상적인 전달자라고 표현한 것이 여기서는요. 최전선에 있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스포츠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점에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환경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문장 따로, 둘째 문장 따로, 셋째 문장 따로 이렇게 번역하는 건 안 읽는 거랑 똑같아요. 항상 앞문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자, 다시 갑니다. 스포츠, 특히나 이 스포츠 경기 산업이라는 것은요.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의 최전선을 이제 상징합니다. 자, 이미 메시지가 2번이나 강하게 주제 전달되었기 때문에 선택지 바로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1번에 봅시다.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ports Marketing. 일단은 얘는요. 국제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혀 아니죠. 땡이에요. 자, 2번은 어때요? Sports, 스포츠인데요. As a means of, 이때는 수단이란 뜻이죠. Me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의 수단으로서의 스포츠. 그렇죠. 아까 스포츠가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의 최전선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선택지 2번 괜찮네 생각하시고 3번 한번 보세요. Perfect conditions for a virus to spread quickly. 바이러스가 재빨리 퍼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이러스가 퍼진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전혀 엉뚱하죠. 4번은 어때요? Contribution of sports니까 스포츠에 기여해요. 스포츠가 어디에 기여했어요? Restoring national pride니까 국가적 자부심을 되살리는 데 스포츠가 기여했다. 이 이야기예요. 국가적 자부심이란 단어가 등장하긴 했지만 그것이 지금 전혀 핵심이 아니죠. 5번은 어때요?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 용품? 스포츠 용품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어려운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번이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장 이어서 쭉 읽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is not only, 뭐일 뿐 아니라 이니까 뭐 찾으셔야 돼요? but도 찾으셔야 되죠. Making sporting events more marketable. 그 스포츠 경기라는 것을 더 시장성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It is attracting the kind of corporate sponsors니까 기업 후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대요. 자, 근데 어떤 기업 후원자인가요? Who are keen to use public approval. 대중의 호응을 갖다가 사용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기업 후원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대중의 호응이 왜 필요해요? To enhance corporate reputation. 그 어떤 기업의 명성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평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자, 역시 번역했는데 뭔 말인지 또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 기왕이면 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것보다는 환경과 연관성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스포츠 경기가 시장성이 더 높아지겠죠. 우리 기왕이면 물건 사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물건 조금 더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업의 후원자들 입장에선 어때요?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대중들의 호응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이런 것에 끌려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스포츠가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의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구나.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고 얘는 앞에 문장에 대해서 그냥 부연 설명한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막 머리 아프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해석만 다시 한번 갑시다.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더 시장성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호응을 이용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기업의 후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기업의 평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뭔 말이야 했을 거예요. The environmental virus, 환경 바이러스가 is made니까 만들어집니다. 이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More infectious, 보다 더 전염성 있게 만들어집니다. 어떨 때요? Sporting heroes, 그 스포츠 영웅들이 are used, 사용될 때예요. 뭐를 위해서? 그 질병을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요. 쌤, 갑자기 스포츠랑 환경 지속 가능성 이야기하다가 바이러스랑 질병은 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러스, 그 질병이었으면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았겠죠. 지금 필자가 약간 독특하게 이 뜻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운 거 하나밖에 없는데 스포츠가 뭐라고요? 아, 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메시지는 퍼지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뭐에 비유한 거예요? 바이러스에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막 진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적인 메시지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메시지라는 건 보다 더 전염성이 있게 된다. 더 말해서 더 잘 퍼지게 된다. 어떨 때? 스포츠 영웅들이 사용될 때. 그쵸? 스포츠 영웅이 말하면 조금 더 영향력 있게 잘 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A notable example. 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예가 있어요. 자, 그 예가 뭐예요? Planet Ark라는 건데요. 자,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컴마 찍고 동격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호주의 Not for Profit Environmental Group이니까 비영리,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영리 환경 단체인데요. 자, 이건 어때요? Set up by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대요. 자, 이 사람이 누군데요? 은퇴한 윈블던 테니스 그 챔피언인 팻 캐시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랍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문장이랑 연관 지으라면서요. 이 사람은 스포츠 영웅이죠. 스포츠 영웅이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메시지가 더 잘 전파된다고요? 아, 그 예를 플래닛 아크를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많이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아, 스포츠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엔 참 이상적인 전달자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바로 이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이었었죠. 그래서 스포츠가 이 지속 가능한 개발 운동의 최전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지속성이라는 것이 스포츠 경기를 더 시장성 있게 만들어주고 특히나 스포츠 영웅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더 그 파급력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중간에 들어간 스포츠를 통한 메시지 듣기에 사람들은 이미 익숙합니다라는 게 이 글에서는요. 어때요? 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문장에 살짝 부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문까지 챙기고 이제 이 어려운 지문에서 좀 빠져나가 봅시다. 아, 우리 안 챙긴 거 하나 있죠. 연계 포인트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빈칸 추론이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 주제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 주제가 반복되는 부분에 빈칸 추론이 가능하니까 지금 하단 시지로 나가고 있는 그 구문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구체적인 구문 분석도 같이 좀 들어가 볼게요. 제목 추론, 맞아. 제목 추론도 가능해요. 제목 추론 문제는 제가 원문에서 따왔습니다. Sports carries the green virus라는 건데요. 스포츠가 녹색 바이러스를 전달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 녹색 바이러스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스포츠가 환경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제목도 가능하겠습니다. 필기 다 하셨나요? 아, 잘하셨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be used to 부정사랑 be used to 뒤에 ing가 나오는 이걸 구별하는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얘는 수거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be used,
이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시면 되고요. be used to ing는 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아까 해석했을 때 어떤 의미였어요? 스포츠 영웅들은 이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질병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퍼뜨리기 위해서요 그랬잖아요. 아,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니까 be used 투부정사 써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렇게 우기는 친구 있을까봐 쌤, 스포츠 영웅들이 질병을 전달하는데 익숙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자, 익숙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앞과의 연관관계가 어떤지 봅시다. 환경적인 메시지가 보다 더 전염성이 있게 됩니다. 스포츠 영웅들이 질병을 전달하는데 익숙할 때에 내용이 어색하죠. 스포츠 영웅들이 이런 과정에 사용될 때, 그들이 관여할 때 이 파급력이 높아진다라는 뜻이니까 아, 이럴 때 투부정사 쓰는구나, 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이구나, 뭐 이 정도만 챙겨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지문은 어땠어요? 그래도 앞에 지문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사회 cultures니까 문화예요. 그런데 미국의 사회 문화 하에서는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이야기네요. subculture differences니까 하위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요. 하위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자, 이 뒤에 있는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Once ignored by many managers. 한때는 많은 관리자들에 의해 무시가 되었던 그 하위 문화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요. Now command. 커맨드가 참 뜻이 많지만 여기선 받다란 뜻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상당한 관심과 sensitivity라고 하면 원래 세심함, 뭐 민감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가 이제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아, 소재 여기 있어요. subculture differences. 하위 문화의 차이점. 자, 얘가 소재인 것 같죠? 얘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 하위 문화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다 이거네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는 하위 문화의 차이점이라는 게 그냥 무시당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되게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거 읽고 아, 이 첫 문장이 주제문 아닐까 싶었거든요. 만약에 뒷문장에서 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면 얘가 주제문 맞는 거죠. 자, 번역만 빨리 다시 하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미국의 사회 문화 내에서요, 한때는 관리자들, 많은 관리자들에 의해 무시되었던 이 하위 문화의 차이점이라는 것들이요, 이제는요 굉장히 상당한 주목과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workforce니까 노동력 이 정도가 되겠죠. 이 노동 인구가 has consisted primarily of,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백인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 노동 인구의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었어요. However,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 백인 남성은요, 메이크업,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far less니까 훨씬 더 적은 거예요. 50%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것을 형성하고 있대요. 자, 무엇의 50%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업의 new hires니까 신규 채용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미국 내에 신규 채용 인원의 50%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런 비중을 갖다가 이 백인 남성들이 형성하고 있대요.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여성과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그리고 히스패닉이니까 라틴계의 미국인, 라틴계의 어떤 남성들, 그리고 아시아계의 남성들이 account for, 차지하다란 뜻입니다. 자, 뭘 차지하고 있다고요? 점점 더 large portions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미국의 인력 중에서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아까 앞에서는요,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백인 남성이었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대요? 여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이 노동 인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읽고 아, 첫 문장이 주제문 맞았구나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위 문화라는 것이 이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생각해보면 백인 남성들로만 있을 때는 하위 문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백인 문화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도 섞여 있고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자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하위 문화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뒤에 나온 문장이 이 첫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구나. 그래서 첫 문장이 이 글의 주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 문장만 다시 한번 번역하고 답 찾으러 바로 가볼게요. 그러나 오늘날은 백인 남성이
미국 내에서의 신규 채용 인원의 어떤 50%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을 형성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성과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의 남자들이요.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미국 인력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로 가봅시다. 1번 Unique nature of US culture as a melting pot. melting pot이니까 용광로잖아요.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여러 인종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용광로처럼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melting pot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게 여러 민족이 섞여서 미국이라는 하나가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니면 거꾸로 하위 문화를 요즘 중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까? 거꾸로죠. 하위 문화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로서 미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얜 땡이고요. Racial discrimination이니까 이거는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에 대한 글 아니죠. 미국 직장 내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Good and bad examples of organizational behavior니까 조직 행동의 좋은 예와 나쁜 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4번이요.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the US니까 미국 내에서 이건 노동이고 이건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노사 갈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5번은 어때요? Growing awareness of diversity in the US workforce. 미국 직장 내에서의 미국 인력 인구 안에서의 어떤 점점 더 커지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 요거네요. 다양성, 하위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죠. 앞에서는 하위 문화의 다양성이란 표현을 여기서는 diversity라고 표현했구나. 여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정확히 5번이 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찾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마저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에요. The number of women and minorities니까 여성과 소수민족의 수가. 자, 근데 어떤 여성과 어떤 소수민족인지 뒤에 ing가 수식하고 있죠. assuming이라고 해서 여러분 assume이란 단어가 뜻이 많지만 뭔가 책임 따위를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어떤 관리직을 맡고 있는 그런 여성과 소수민족의 수가요. has grown.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증가하고 있어요. 얼마나요? 25%나요. 이제 왜 moreover라는 연결사 썼는지 알겠죠? 앞에서는 그냥 노동인구 중에 상당수를 여성과 소수민족이 차지한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관리직까지 무려 25% 넘게나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상당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t is becoming and will continue to become even more important. 지금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해질 거래요. 자, 뭐가요? For managers, 관리자들이 to know about, 알고 그리고 be ready, 준비가 되는 거죠. 자, 뭘 알고 뭘 할 준비가 되는지 보세요. To respond, 응답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To the challenges, 어려움에 대해서요. 자, 근데 어떤 어려움인가요? 뒤에 ing가 또 꾸며주네요. deriving from이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개인적 차이에서 나오는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개인적 차이란 뭐에 있어서의 차이예요? 능력과 성격과 동기에 있어서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죠?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여러 인종과 남녀 비율이 이제 막 같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매니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이제 민족들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고 잘 아는 매니저가 필요하겠죠. 그 얘기 하는 거구나. 당연한 얘기 하는 거구나. 잘 알고 이런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 요건 겁니다. 자, 해석만 다시 해봅시다. 매니저들이 잘 알고 대응할 준비가 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 무엇에 대응을 하나요? 바로 어려운 과제, 어려운 점이에요. 자, 이 어려운 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능력, 성격, 동기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차이에서부터 비롯된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knowledge about the workplace consequences of these differences 그랬죠. 자, 이만큼이 다 주어네요. 자, 이러한 차이점의 직장 내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provide managers, 관리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대요. 어디에 있어서?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 있어서요. 자, 여러분 이러한 점이라는 건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대처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매니저들, 관리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 주어가 역시 사물주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표현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한 번만 풀어드릴게요. 자, 이러한 차이점이 직장에 가져오는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매니저들이 이런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하고 전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직장 내에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잘 아는 것, 이것이 매니저들에게 이러한 점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미국 하위 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subcultural differenc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배경이 뭐였어요? 노동인구가 과거에는 다 백인 남성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성도 있고요. 다른 소수민족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자들도 이 개인차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뭐다.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디가 지금 이 글의 포인트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기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 빈칸 추론 가능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결사 역시 가능합니다. 자, 왜요? 일단은 옛날엔 이랬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래요. 라고 해서 여기 however 라는 연결사가 들어갔고요. 그냥 많이 직장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관리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게다가 라는 연결사까지 여러분 함께 연계 가능성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은요 이제 구문만 간단히 챙겨봅시다. 주어 동사 일치 문제는 여러분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진짜 주어만 찾고요. 수식하는 아이들을 잘 묶으며 끝나는 문제예요. 자, 여기 봤더니요. the number, 수죠. 근데 누구의 수예요? 여성과 소수민족의 수예요. 자, 근데 여성과 소수민족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국 직장 인력 안에서 어떤 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관리자의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여성과 소수민족이에요. 쌤, 괄호로 다 묶어놨더니 결국 주어는 the number네요. 단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 뭐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has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 문장도 수식어구만 잘 찾으시면 여러분 정답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자, 우리 원래 이쯤에서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데 오늘 장난 아니죠. 오늘 쉬기까지 했다가는 못 끝낼지도 몰라요. 힘들지만 한번 참을 수 있죠. 그래요. 이 어려운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느냐가 결국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힘들어도 한 번 더 참고 견디고. 자, 다음 지문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Suppose.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wish to determine. 여러분이 알아내고 싶어 한다라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뭐를 알아내고 싶을까요? Which brand? 어떤 그 상표의 전자레인지용 팝콘이 leaves the fewest unpopped kernels 라고 해서 여러분 kernel이란 단어가 밑에 나와 있죠. 낫 알갱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적은 수의 튀겨지지 않은 그런 낫 알갱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내고 싶어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랬어요. 자, 일단은 이거 뭘로 시작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가정이란 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떤 류의 실험 같은 거를 한번 가상으로 해보려는 거죠. 실험에 대한 글이구나. 그러면 아마 후반부의 결론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팝콘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봉지에 막 무슨 동그란 알갱이가 들어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팡팡팡팡 소리가 나면서 애들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근데 이걸 먹다 보면 꼭 그 안에 안 튀겨진 알갱이들이 몇 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딱딱해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상표의 이 전자레인지용 팝콘이 가장 적은 수의 덜 튀겨진 나다를 만들어내느냐, 그걸 이제 알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추측처럼 실험에 대한 글이니까 혹시 운 좋게 끝에 결론을 얘기해 준 거 아닐까 생각하고 끝으로 먼저 가볼게요.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네요. In order to reasonably conclude that. 자, 여러분이 정말 합당하게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결론이요? The change in one variable. variable이 변수란 뜻이죠. 하나의 변수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게 만들어진 거다. 뭐에 있어서요? 또 다른 특정한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여러분이 딱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There must be no other variables. 다른 변수는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요? 그 실험에서 다른 변수는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건 말만 어렵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의한 거다. 이게 뭔 말이에요? B 때문에 A 된 거야. A 된 건 B 때문이야. 이렇게 딱 결론을 지으려면 뭐 어때야 된대요? 다른 변수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By using the same microwave oven. 그 똑같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함으로써 you control the number of variables. 변수의 수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실험에 있어서. 그렇지. A가 된 건 B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변수가 있으면 안 된다. 즉 변수의 수를 통제해야 된다. 2번이나 말해줬는데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선택지 봅시다. 1번 Importance of safety in experimental work. 어떤 그 실험 작업에 있어서 안전의 중요성? 안전 얘기 절대 아니죠. 2번 Need for controlling variables. 그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 실험에서. 바로 요거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어때요? Influence of prior knowledge on experiments. 여러분 prior knowledge라고 하면 사전 지식이에요. 사전 지식이 실험에 미치는 영향? 사전 지식에 대한 언급 없었잖아요.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 보니까 계속 변수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4번이요. Benefits of combining experimental method. 어떤 실험적인 방법들을 막 섞어서 사용하는 것의 이점. 막 이것저것 섞어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 없었죠. 5번이요. Difficulty in interpreting experimental results. 어떤 실험적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 결과 해석이 참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에 2문장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정답이 2번이구나 라는 건 최소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예시로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You will need a supply of various brands of microwave popcorn to test. 자, 여러분은 필요할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다양한 상표의 전자레인지용 팝콘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할 그런 팝콘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어때요? 전자레인지 한 대가 필요할 거예요. 당연하지. 이거 튀기려면 지금 2개가 필요하죠. If you use different brands of microwave ovens,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상표의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면 무엇과 더불어서요? 다른 상표의 팝콘과 더불어서요. 그러면 그 비율이잖아요. 튀겨지지 않은 나달의 비율이라는 것이 could be caused, 생겨난 걸지도 몰라요. 뭐에 의해서요? By the different brands of popcorn. 팝콘의 다른 브랜드 때문에 생겨난 걸 수도 있고 혹은 어때요? The different brands of ovens. 그 전자레인지의 다른 상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팝콘 브랜드를 조사하고 싶으면 팝콘 브랜드만 달리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자레인지까지 이것저것 다 썼다고요. 그러면 이게 실험 결과가 달라진 게 전자레인지 때문이야. 아니면 이게 팝콘 브랜드 때문이야. 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일 수도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Under such circumstances.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는요. The experimenter, 그 실험을 하는 사람, 실험자가 would be unable to conclude confidently.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뭐를? whether니까 인지 아닌지죠. 팝콘 혹은 이 전자레인지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caused the difference, 그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2개가 다 달라졌으니까 도대체 뭐 때문이야? 모른다는 이야기죠. To eliminate this problem.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는 똑같은 거 쓰고 팝콘 브랜드만 바꿔야죠. You must use the same microwave oven for every test. 모든 실험에 있어서 같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봅시다. 전자레인지를 똑같은 걸 썼다. 자, 그럼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전자레인지라는 변수를 갖다가 이제 고정을 시킨 상황이 되는 거죠. 통제를 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아까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 거네요.
자,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합당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즉, 한 변수에 있어서의 변화가 다른 특정한 변수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험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변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 이 나달의 개수가 틀려진 게 팝콘 브랜드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다른 변수, 전자레인지라는 다른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끝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 변수의 개수를 통제해야 된다. 결국 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전체 지문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의 목표는 뭐였어요? 팝콘 상표에 따라서 뭐가 덜 튀겨진 나달을 제일 조금 만들어내나를 알고 싶었어요. 자, 준비물은 팝콘과 전자레인지죠. 맞죠? 자, 팝콘도 다양하고 전자레인지도 다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차이가 생긴 거야?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라는 건 변수로 만들면 안 되죠. 얘는요, 동일한 걸 써야 돼요. 그죠? 팝콘만 다양한 걸 써야 돼요. 자, 이거를 갖다 유식한 말로 정리한 게 뭐예요? B라는 변수의 변화 때문에 A라는 변수의 변화가 생겼다. 팝콘 브랜드 때문에 나달, 안 튀겨진 나달의 개수가 달라졌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려면 다른 변수, 즉 다시 말해 전자레인지란 다른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개수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연계가 가능해요? 이 뒤에서 아주 대놓고 결론을 이야기해줬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빈칸 추론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빈칸 추론 가능성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또 어휘 추론 문제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가능해요? 일단은 어땠어요? 브랜드가 달라야 됐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자레인지 브랜드까지 달라졌더니 unable, 도대체 뭐 때문인지를 판별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레인지는 same, 동일한 걸 써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변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no other라는 단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변수의 개수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umber라는 단어. 각각의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단어들 어휘 추론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좀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구문 분석하고 오늘의 마지막 지문에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whether랑 that의 차이는 어렵지 않게 잘 알고 계시죠? 단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that이라는 걸 쓰지만 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whether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뭐가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팝콘 혹은 오븐 둘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지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것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 이니까 여러분 뭐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whether를 이렇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문은 어렵지 않게 잘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지문들은 사실 어렵긴 어려운데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퍼즐 조각처럼 잘 맞춰져 있다는 느낌 받으셨어요? 논리성이 아주 좋습니다. 꼭 복습해 두시고 이 지문도 아주 좋아요. 별표 하시고 시작합시다. If we are planning on reducing congestion on a busy roadway니까 아주 그 번잡한 그런 그 도로 위에서요. 어떤 reducing congestion, 교통체증을 갖다가 줄이려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the best possible thing, 가장 가능한 좋은 것은 뭘까요? to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좋은 것은 is to simply widen the road.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로를 확장하는 거, 도로를 넓히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교통체증이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베스트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도로를 넓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해석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바쁜, 번잡한 그런 차도 위에 있는 어떤 교통 혼잡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한다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능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는데 뒤에 보니까 surprisingly though, 그러나 놀랍게도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닌가 봐요. 자, 여기서 이제 뒤집어집니다. The more,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죠. One widens the road. 여러분 이때 one은 그냥 일반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로를 넓히면 넓힐수록요.
어떻게 된다고요? The more congested the road becomes. 길이 더 막힌대요. 오, 교통체증을 낮추려면 도로를 넓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로를 넓히면 넓힐수록 교통체증이 오히려 심해진대요. 아, 그러면 일단 역접의 문장 뒤, 여기가 이 글의 주제 아닐까 생각하시고 선택지로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자, 봤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1번, need for mor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여러분, infrastructure라고 하면 기반 시설이잖아요. 뭐 도로를 닦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기반 시설인데요. 교통을 위한 더 많은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도로를 넓힐수록 교통체증이 더 심해진다 그랬죠. 얘는 땡이네요. 2번, practical policies for reducing traffic accidents. 교통사고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실용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교통사고 줄이고 이런 얘기 아니죠. 교통체증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 틀렸고요. 3번이요. adverse effect니까 부작용이에요. of widening roads to reduce congestion. 어떤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로를 넓히는 것의 부작용. 그쵸? 도로를 넓혔더니 오히려 차가 더 막히대. 이거였잖아요. 3번 괜찮은데요. 4번은 어때요?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policies. 토지 사용 어떤 그 정책과 and house prices. 주택 가격의 관계요? 와, 얘는 완전히 지금 엉뚱한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5번은 어떻습니까? Ways of improving traffic conditions. 교통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과 and their implementation이니까 그것의 시행. 여러분, 교통 어떤 상황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씁시다 라는 이야기였나요? 도로를 넓혔더니 차가 더 막히던데요. 그 역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5번도 땡. 자, 혹시나 저처럼 빨리 초반에 답을 못 찾겠다는 친구들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읽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다시 글로 돌아가서 마저 읽어봅시다.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길이 넓어지는데 왜 차가 더 막히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This is because. 자, 여러분 얘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냥 합해서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더 넓은 길은요. Reduce barriers to driving. 운전에 대한 장애물을 갖다가 줄여줘요. 맞죠? 아, 길이 넓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장애물이 적어졌어요. 자, 그럼 어때요? This in turn, 그 결과로 increases the demand for cars.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답니다. 야, 이제는 운전할 만해. 도로도 넓어지고, 괜찮아. 야, 너도 이제 그만 버스 타고 다니고 차 사.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대요. 장애물이 적어지고 운전하기가 편해지니까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Increased demand for cars. 그러면 차에 대한 이런 증가된 수요는요. tends to increase competition among car makers. 자동차 제조업자들의 사이에 어떤 경쟁을 늘려요. 그쵸?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이 치열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drive down prices. drive down이 이렇게 내린다라는 뜻이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여러분, 경쟁이 심해서 가격까지 내려갔어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차 수요가 올라갔는데 차값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leading to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Still more cars on the road. 길 위에 훨씬 더 많은 차가 존재하겠죠. 아, 차 수요가 늘어나고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싼데 나도 사야지. 차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요. 자, 지금 계속 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보이시죠? Without regulations. 그래서 어떤 이런 규제가 없이는요.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are unlikely to니까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 같지 않아요? To invest in reducing emissions라고 해서 어떤 그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투자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익이 rise, 증가하고 technology, 기술이 advances,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투자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투자할 가능성이 낮아요. 맞죠? 아이고, 투자 안 해도 잘 팔리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도로에 차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넓어진 도로와 그리고 더 싸진 자동차. 이것이요, allow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to move to cheaper places, 더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해요. 더 싼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에요? Farther from major downtown economic areas.
주된 어떤 그 도심에 있는 경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도록 만든답니다. 야, 예전에는 거기 1시간 걸렸지? 이제 길 뚫려가지고 30분이면 간대. 너 집 2배 넓은 데 살 수 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로를 믿고 더 멀리 이사를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This increases. 이것 때문에 또 뭐가 늘어납니까? 운전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puts more cars on the road still 이라고 해서 길 위에는 더 많은 차를 놓게 되는 거예요. 길 위의 차는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요, become more and more dependent니까 점점 더 의존하게 돼요. 어디에요? 자동차에 더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It is strange not to own one. 이때 one은 자동차를 받는 대명사겠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해지는 시점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차에 의존하게 돼요. 자, 어떤 상황인지 따라오고 계시죠? 자, 더 많은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이 still is devoted to the car. 어떻게 돼요? 자동차에 받쳐지고 있어요. 투자가 되고, 그리고 more cars, 더 많은 자동차가 end up on the road, 결국은 길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로를 넓혀놨더니 결과적으로는 차가 더 많이 있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차량 정체가 심해요. 그러면 길을 넓혀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길을 넓히니까 교통 혼잡만 더 심해져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길이 넓으면 장애물이 적어지고 운전하기 쉬우니까 차가 늘어나요.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제조업자들끼리 경쟁이 붙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요. 그럼 차가 더 많아져요. 또 사람들이 운전하기 편하니까 먼 곳으로 이사 가죠. 그러니까 운전 시간이 늘어나고 길 위에는 차가 더 많아져요. 자, 결국은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계는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주제문 쪽에서 여러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의 연계 가능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건 어휘 추론인데요. 우리 어느 부분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길이 넓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길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차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더 farther, 먼 곳으로 이사가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dependent, 여기 각각 핵심에 해당하는 단어들 여러분 교재에 체크하시면서 읽으면 어휘 추론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짚어드렸던 주제 추론에 해당하는 빈칸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번에는 구문 분석 짧게 하고 끝낼 텐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분사 구문이 왔을 때에는요. 그래서 라고 결과식으로 해석을 하시던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부연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길 위에는 더 많은 차가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leading to라는 분사 구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뒤쪽에 붙은 분사 구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해석 공식 54번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 막 책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지문들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문장 읽고 나서 핵심 소재를 파악했고요. 글의 논리 전개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주제 뒤에 근거가 나온 그런 글도 있었고 실험, 팝콘 같이 실험을 하고 뒤에 결론을 보여주는 글도 있었고요. 역접의 연결어로 아까 그 도로 이야기처럼요. 역접의 연결어로 하고 싶은 주제를 던진 글도 있었고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한 첫 번째 지문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주제를 재진술한 지문도 있었습니다. 각각 지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이 논리 구조도 한번 맞춰보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숙제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번, 8번 지문에 해당하는 주제문과 해석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요지추론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